오늘은 은퇴 후 상종도 말아야 할 사람, 눈길조차 주지 말자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사람과 엮이면 스트레스와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1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하고 평온한 노후를 위해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까지 전염됩니다. 날씨가 춥다고 불평하고, 정부가 잘못한다고 불평하고, 자식이 못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맞장구 쳤는데 어느 순간 저도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노후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한데 불평하는 사람과 있으면 기운이 쭉 빠져요. 처음엔 안쓰러워서 이야기를 들어줬는데 결국 제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걸 느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불필요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과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만이 많아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은퇴 후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 중 하나가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입니다. 친구나 친척이라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가 있길래 반가웠는데 알고 보니 돈을 빌리려고 연락한 거였어요. 돈을 빌려주고 나니 연락도 안 되고 결국 관계만 어색해졌어요.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어도 결국 다시 찾아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돈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이 오가면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고 돈을 이유로 접근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노후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문을 퍼뜨리고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 험담으로 끝나요. 처음엔 그냥 듣다가 나도 모르게 동조하게 되더라고요. 소문을 쉽게 믿고 전하는 사람은 결국 나도 험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나까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소문을 즐기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노후에도 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은퇴 후에는 대화가 중요한데 자기 이야기만 하면서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번 만나면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웃으며 들었지만 이젠 지치더라고요. 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본인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과 있으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강의 같아요. 같이 대화하는 게 아니라 한쪽이 계속 떠들기만 하면 스트레스만 쌓여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내 이야기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남을 쉽게 이용하려는 사람. 은퇴 후에는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상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탁을 가장한 요구가 계속되거나 내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두 번 도와줬더니 나중엔 당연한 듯이 부탁을 하더라고요. 결국 거절하기 힘든 상황까지 가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계속 나만 이용하려고 하니까 나중엔 후회됐어요.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내가 필요할 땐 외면하는 사람은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확인하고 선을 넘는 요구가 반복되면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 배려하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섯째, 지나치게 경쟁심이 강한 사람. 노후에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한데 계속해서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사람과 함께하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자식 자랑, 집 자랑, 돈 자랑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엔 그냥 듣고 넘겼지만 점점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습관이 된 친구가 있는데 같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은퇴 후에도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피하는 게 마음 편한 삶을 사는 방법인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사람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함께 편안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부정적인 미래를 말하며 겁을 주는 사람.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늘 부정적인 전망만 이야기하며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노후가 힘들다고 겁주는 사람들만 만나면 괜히 저도 불안해져요. 어디를 가든 미래가 암울하다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 기분이 가라앉아요. 미래를 준비하는 건 중요하지만 괜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현실적인 대비는 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희망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8째,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모든 관계에서 자기 이익만을 우선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은퇴 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항상 나만 양보해야 하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과 있으면 피곤해요. 같이 지내려면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게 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상호 존중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관계에서는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9째,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발하는 사람.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눈치를 봐야 하고 관계가 불안정해집니다. 기분 좋을 때는 괜찮은데 화가 나면 너무 감정적으로 변해서 대하기 힘들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과는 같이 있기 힘들어요. 노후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관계가 중요한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과 함께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면 심리적으로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10째, 남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사람. 노후에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을 쉽게 깎아내리고 항상 비난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습니다. 농담처럼 비난하는데 듣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요. 다른 사람들을 쉽게 깔보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멀리하는 게 마음 편한 것 같아요.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과 함께할 때 노후가 더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등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에는 무엇보다 마음 편한 관계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보다는 서로 존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인생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